이 솔트레이크 시티는 그냥 만들어진 도시가 아닙니다. 신앙 하나로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없던 사막을 도시로 바꿔버린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먼저 유타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부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은 원래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쇼쇼니, 유트, 파이유트 같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사냥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트라는 부족 이름에서 바로 유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 1500년대부터 1600년대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이 지역을 탐험하면서 지도에 올리기 시작했고 1800년대 초반에는 멕시코 땅이 됩니다. 그러다가 1848년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전쟁이 끝나면서 이 지역이 미국 땅으로 편입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미국 땅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거의 아무도 살지 않는 변방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동부에서 거대한 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발점에는 조셉 스미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경전을 발견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더 처치 오브 제이서스 크라이스트 오브 레터 데이 세인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몬교입니다. 이 종교는 기존 기독교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경전인 몰몬경을 인정했고 살아있는 선지자 개념을 믿었으며 당시에는 일부다처제 같은 독특한 제도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존 사회와 충돌이 심해집니다. 결국 조셉 스미스는 폭력 사태 속에서 사망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 교회를 이끈 사람이 바로 브리검 영입니다. 브리검 영은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약 7만 명에 달하는 신도들을 이끌고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난민 행렬과 같은 수준입니다. 마차, 손수레, 걸어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겨울을 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었고 식량이 부족해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 우리만의 땅에서 신앙을 지키자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1847년 이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솔트레이크 계곡입니다. 브리검 연기, 이곳을 보고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This is the place. 그 한마디로 역사가 바뀝니다. 당시 이곳은 거의 황무지였습니다. 농사짓기 힘든 땅, 물도 부족한 땅.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물입니다. 산에서 물을 끌어와 농지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관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타 농업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도시 설계입니다. 길을 넓게 만들고 바둑판처럼 정리하고 중심에는 성전을 세웁니다. 이 구조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미국의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처음부터 계획된 종교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중심에는 지금도 템플 스퀘어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전 세계 몰몬교 신도들의 중심지입니다. 결혼, 의식, 중요한 종교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일반 교회와는 다른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제 몰몬 신앙 자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몰몬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계열이지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전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몰몬경이라는 추가 경전을 인정합니다. 이 몰몬경은 고대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기록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계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는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메시지를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권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입니다. 개인보다 가족과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가족, 자녀 교육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생활 규율입니다. 술, 담배, 커피, 차 등을 금지하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에 와보시면 술 문화가 다른 주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흥미롭게 보셨던 부분, 바로 선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몰몬교에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하나의
통과 의례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대부분 18에서 19세가 되면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불이가명 대학교 유니버시티입니다. 이 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닙니다. 전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하나의 훈련소 같은 역할도 합니다. 학생들은 선교를 위해 특정 나라를 배정받고 그 나라의 언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배정되면 한국어를 몇 달 만에 생활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으로 파견됩니다. 이때 항상 2명씩 짝을 이루어 다닙니다. 이것을 컴패니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규율을 지키며 정신적으로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선교사들은 여러분이 한국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흰 셔츠, 검은 바지, 이름표, 아주 밝은 표정으로 길거리에서 말을 걸거나 집을 방문합니다. 이 활동은 1년 반에서 2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개인적인 생활 거의 없습니다. 연애 금지, 자유여행 금지, 오직 선교 활동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끝나고 나면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언어 능력, 국제 감각, 자기관리 능력, 올갖춘 인재가 됩니다. 그래서 몰몬교 공동체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교육 시스템이자 글로벌 네트워크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유타 전체 역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몰몬교 공동체는 한때 미국 정부와도 충돌합니다. 특히 일부 다처제 문제로 큰 갈등이 생기면서 연방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일부 다처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게 되고 그 이후 유타는 점점 미국 사회에 통합됩니다. 그리고 1896년 유타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주가 됩니다. 그 이후 이곳은 광업, 철도, 군사산업 등을 통해 성장하게 되고 오늘날에는 IT 산업까지 발전하면서 완전히 현대적인 도시가 됩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는 여전히 몰몬 공동체의 영향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유타라는 땅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불이가명 대학교 유니버시티입니다. 이 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닙니다. 전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하나의 훈련소 같은 역할도 합니다. 학생들은 선교를 위해 특정 나라를 배정받고 그 나라의 언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배정되면 한국어를 몇 달 만에 생활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으로 파견됩니다. 이때 항상 2명씩 짝을 이루어 다닙니다. 이것을 컴패니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규율을 지키며 정신적으로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선교사들은 여러분이 한국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흰 셔츠, 검은 바지, 이름표, 아주 밝은 표정으로 길거리에서 말을 걸거나 집을 방문합니다. 이 활동은 1년 반에서 2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개인적인 생활 거의 없습니다. 연애 금지, 자유여행 금지, 오직 선교 활동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끝나고 나면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언어 능력, 국제 감각, 자기관리 능력, 올갖춘 인재가 됩니다. 그래서 몰몬교 공동체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교육 시스템이자 글로벌 네트워크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유타 전체 역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몰몬교 공동체는 한때 미국 정부와도 충돌합니다. 특히 일부 다처제 문제로 큰 갈등이 생기면서 연방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일부 다처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게 되고 그 이후 유타는 점점 미국 사회에 통합됩니다. 그리고 1896년 유타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주가 됩니다. 그 이후 이곳은 광업, 철도, 군사산업 등을 통해 성장하게 되고 오늘날에는 IT 산업까지 발전하면서 완전히 현대적인 도시가 됩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는 여전히 몰몬 공동체의 영향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유타라는 땅은 우와,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웅장한 건물은 유타 주청사 유타 스테이트 캐피털입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유타주의 정치와 역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랍니다. 이 건물의 주청사, 한국으로 말하자면 도청이 되겠습니다. 유타 주청사는 1919년에 착공하여 19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당시 유타주는 주로 승강하는 인구와
새로운 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웅장한 주청사를 건립했습니다. 건축 양식은 미국의 대표적 정부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너클래식 신고전주의 양식을 따랐으며 워싱턴 DC의 연방 국회의사당을 본떠 설계되었습니다. 웅장한 돔과 기둥이 특징입니다. 설계는 건축가 리차드 K.A. 클팅가 설계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돔은 솔트레이크 시티 어디서든 잘 보이는 상징적인 구조물입니다. 내부에는 유타 역사와 개척자들의 삶을 기념하는 벽화와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주지사 집무실, 주의회 상하원, 회의실, 대법원 등이 모두 이 건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유타 주청사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를 넘어 관광 명소로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주청사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솔트레이크 시티 정형과 와사치 산맥의 풍경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매년 기념행사와 시민축제가 열리며 유타주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청사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첫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여기가 혹시 유럽의 궁전인가 하고 착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온통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대리석은 그냥 흔한 돌이 아닙니다. 미국 동부 조지아주에서 가져온 고급 대리석, 그리고 유럽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대리석까지 세계 최고의 자재를 써서 만든 공간이에요. 한마디로 100여 년 전 유타가 우린 이제 미국의 당당한 주조다 하고 선언하듯 최고의 재료를 들여다 지은 겁니다. 저기 보이시는 기둥들 높이가 10m가 넘는데요. 통짜 대리석으로 깎아 세웠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면서 이건 꼭 로마 신전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주하원과 상원 회의실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가운데에 의장석이 있고 그 주위를 원형으로 의자들이 둘러싸고 있죠. 마치 워싱턴 DC의 연방의사당을 축소해 놓은 듯합니다. 회의실도 마찬가지로 대리석 기둥과 장식으로 꾸며져 있어 법을 만드는 공간이 단순히 딱딱하지 않고 장엄한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벽 위쪽에는 유타의 중요한 역사 장면을 담은 벽화가 함께 걸려 있는데 법을 제정하는 의원들이 늘 역사를 보며 의논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즉, 현재의 법은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교훈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메시지죠. 여러분, 유타 주청사 안을 둘러보시니 어떠신가요? 이곳은 단순히 정치인들이 모여서 법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유타 사람들의 땀과 희망, 그리고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장소입니다. 100년 넘게 이곳에서 수많은 법과 결정이 내려졌고 동시에 유타 사람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잠시 자유시간을 드릴 테니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대리석 기둥에 손도 한번 대보세요. 매끄러운 감촉 속에서 100년 역사의 무게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유럽의 궁전에 들어온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방이 하얗게 반짝이고 웅장한 기둥들이 천장까지 솟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대리석으로 지어진 장식 덕분입니다. 그냥 행정 건물이 아니라 유타 사람들이 우리도 미국의 당당한 주초다 하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만든 상징적인 공간이지요. 이곳은 청사의 심장 로툰다입니다. 위를 올려다보시면 커다란 돔 천장이 보이죠. 그 안쪽에는 유타의 역사를 그린 벽화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개척자들이 황량한 사막을 건너는 장면, 원주민들이 사는 모습, 철도가 개통되는 순간, 광산이 개발되던 시기까지 마치 한편의 거대한 역사책을 그림으로 펼쳐놓은 듯합니다. 바닥과 벽, 기둥을 보시면 모두 반짝이는 대리석이에요. 미국 조지아주에서 가져온 흰 대리석,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고급 대리석, 그리고 유타 현지 차해석장에서 나온 대리석까지 최고의 자재를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햇빛이 천창을 통해 들어오면 대리석 표면에 은은히 반사되어 마치 신전 안에 있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줍니다. 기둥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위쪽 장식을 보시면 꽃이 피어나는 듯한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건축 용어로 코린트식, 코린티안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로마 신전에서 쓰던 방식이죠. 100년 전 장인들이 손으로 일일이 새긴 조각이라 그 섬세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들어서면 그냥 의회 건물이 아니라 예술작품 속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 계단 난간도 모두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곡선 하나하나가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 찍기에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특히 대리석 기둥 사이에서 찍으면 마치 여러분이 고대 귀족이나 로마 황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꼭 멋진 포즈 한 장 남기셔야 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동상의 주인공은 몰몬교 제2의 교주였으며 유타주의 초대 주지사, 여기만 바로 브리검 영입니다. 미국의 모세라 불린 인물입니다. 멀먼교 모세 브리검 1801년 미국 동부 버몬트주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어린 나이에 여의고 목수로 생계를 이어가며 평범하게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신앙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오늘날 흔히 말하는 몰몬교였습니다. 교회의 창시자는 조셉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몰몬경을 세상에 내놓으며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지만 급격한 성장과 교리 문제로 사회적 박해를 받았습니다. 결국 조셉 스미스는 폭도들의 습격으로 순교했고 교회는 지도자를 잃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교회를 다시 일으킨 인물이 브리검 영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지도력으로 교회를 재정비하며 신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동부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땅으로 떠나야 한다. 이 말과 함께 그는 수만 명의 신자들을 이끌고 동부 일리노이에서 서부 유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 행렬을 이루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최대 악산 에팔라치아 산을 넘고 드넓은 높이 로키 산맥을 넘어 1년이라는 세월을 걸어서 오늘날의 솔트레이크에 도착했습니다.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대평원을 건너고 황량한 사막을 지나야 했습니다. 병과 굶주림, 추위와 더위가 이어졌지만 신앙과 단결로 버텼습니다. 마침내 1847년 그들은 유타의 솔트레이크 분지에 도착했습니다. 황량한 사막을 바라본 브리검 영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다. 우리가 정착할 땅은 여기다. 우와,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웅장한 건물은 유타 주청사 유타 스테이트 캐피털입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유타주의 정치와 역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랍니다. 이 건물의 주청사, 한국어로 말하자면 도청이 되겠습니다. 유타 주청사는 1919년에 착공하여 19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당시 유타주는 주로 승강하는 인구와 새로운 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웅장한 주청사를 건립했습니다. 건축 양식은 미국의 대표적 정부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너클래식 신고전주의 양식을 따랐으며 워싱턴 DC의 연방국회의사당을 본떠 설계되었습니다. 웅장한 돔과 기둥이 특징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동상의 주인공은 몰몬교 제2의 교주였으며 유타주의 초대 주지사, 여기만 바로 브리검 영입니다. 미국의 모세라 불린 인물입니다. 멀먼교 모세 브리검 1801년 미국 동부 버몬트주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어린 나이에 여의고 목수로 생계를 이어가며 평범하게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신앙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오늘날 흔히 말하는 몰몬교였습니다. 교회의 창시자는 조셉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몰몬경을 세상에 내놓으며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지만 급격한 성장과 교리 문제로 사회적 박해를 받았습니다. 결국 조셉 스미스는 폭도들의 습격으로 순교했고 교회는 지도자를 잃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교회를 다시 일으킨 인물이 브리검 영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지도력으로 교회를 재정비하며 신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동부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땅으로 떠나야 한다. 이 말과 함께 그는 수만 명의 신자들을 이끌고 동부 일리노이에서 서부 유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 행렬을 이루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최대 악산 에팔라치아 산을 넘고 드넓은 높이 로키 산맥을 넘어 1년이라는 세월을 걸어서 오늘날의 솔트레이크에 도착했습니다.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대평원을 건너고 황량한 사막을 지나야 했습니다. 병과 굶주림, 추위와 더위가 이어졌지만 신앙과 단결로 버텼습니다. 마침내 1847년 그들은 유타의 솔트레이크 분지에 도착했습니다. 황량한 사막을 바라본 브리검 영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다. 우리가 정착할 땅은 여기다. 그곳은 물도 부족하고 척박했지만 브리검 영은 물길을 내고 농토를 개간하게 했습니다. 메마른 땅은 점차 옥토로 변했고 곧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이후 수만 명의 개척자들이 합류하면서 솔트레이크 시티는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브리검 영의 개인사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당시 몰몬교의 교리였던 다처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약 15명의 아내와 57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하나의 작은 사회와 같았고 그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유타주 사회와 몰몬교 내부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유타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 가운데 브리검 영의 후손이 많다는 사실은 그의 개인적 삶이 남긴 유산을 보여줍니다. 브리검 영은 종교 지도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타주의 초대 준주지사로서 행정을 이끌었고 미국 최초의 백화점 GCMI를 세워 경제 기반을 마련했으며 유타 대학교와 브리검 영 아카데미 현 BYU를 설립해 교육의 뿌리를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정착지는 유타, 아리조나, 네바다, 아이다호, 와이오밍 그리고 캐나다 남부까지 약 100여 곳에 달했습니다. 브리검 연기 세운 솔트레이크 시티는 지금 유타주의 수도이자 몰몬교 본부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이자 현재는 IT, 금융, 관광의 중심지로도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뿌리에는 여전히 브리검 영의 결단과 신앙, 개척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스레니아 솔트레이크 시티는 박해 속에서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의 눈물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낸 브리검 영의 결단이 만든 기적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미국의 모세, 사막을 낙원으로 황무지를 도시로 바꾼 위대한 개척자, 그의 개인사와 신앙 그리고 용기가 오늘의 유타와 솔트레이크 시티를 있게 했습니다.